어제가 4월 19일, 4월 중순인데 낮에 여름 날씨였습니다. 반짝 초여름 날씨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전국 곳곳 이슬비는 내리고 그런데 남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 변덕스러운 봄철의 날씨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짚어보겠습니다. 유이동 기상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네. 사회 시간에 보면 사계절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요즘 보면 그게 맞나? 봄 날씨인데 네.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변덕스럽잖아요. 예. 어제는 초여름인 줄 알았고 네. 오늘은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는 남부는 30도라는 거고 네. 이런 때이른 더위 이거 원인이 뭐예요? 뭐 원인은 뭐 기상학적으로 일단 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요. 예. 그게 이제 동쪽으로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우리는 태백산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팬 현상 때문에 또 공기가 더워지면서 다시 네. 서쪽 지역 특히 어저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8.4도로 역대 2위였습니다. 4월 네. 중순에 나타난 그 기온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우선 남동풍이 불어왔고 팬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없었다는 건 햇빛이 그대로 일사량으로 지상에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온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오늘도 어저께랑 비슷한 상황인데 서울이랑 중부지방은 이제 비도 오고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보다 거의 한 10도 정도가 오늘 최고 기온이 떨어지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서울 기준으로 하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이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5월까지 봄이라고 하면 3, 4, 5 이렇게 봄이라고 하면 5월, 4월이랑 5월에도 계속 좀 더 반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얼마든지 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기상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 빈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또 강도가 얼마만큼 세느냐가 이제 그 예전과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반복될 수 있다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민감한 기상이 대기질이거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네, 예, 예. 야, 얼마 전에 사실 지난주에 황사 정말 예, 심했는데 이게 다 물러간 겁니까 이제? 글쎄요, 지난주 중반하고 주말에도 또 지난주 네. 중반만큼은 아니었지만 황사가 또 있었고요. 오늘까지는 괜찮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비 사막하고 만주 쪽에 오늘 또 발언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요? 그럼 며칠 예, 있다 또 오네. 그러면 만주 쪽에서 발언한 거는 들어온다 그러면 내일 오늘 발언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네. 고비 사막 쪽이 아니라 만주 쪽은 그 경로가 짧기 때문에 내일 뭐 늦게 오후 늦게부터라도 우리나라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황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년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예, 저기 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발원지의 상태거든요. 네. 발원지가 일단 고비 사막, 내이몽구, 뭐 만주 이렇게 네. 주로 발원지가 되는데 발원지 상태가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겨울에 눈도 좀 덜 와가지고요. 눈 덮임 현상이 봄까지 있어야지만 이제 대지도 촉촉하고 이래서 네. 이게 저기압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흙먼지가 올라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지금 그쪽 그 발원지의 상태가 황사가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번 겨울을 통해서요. 눈도 별로 안 오고 예, 건조하고. 눈도 그리고 기온도 높으니까 대지의 습도가 그만큼 더 건조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원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번 해에요.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는 벌써 올해 16번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4번 그리고 21년도에는 물론 14번이 있었지만 평균 한 7번에서 10번으로 볼 때 벌써 4월 뭐 5월 달까지도 다 가지 않았는데 16번 내일 만약 온다 그러면 17번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황사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 번의 황사가.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뭐 발원지의 상태에 따라서 뭐 충분히 그런 네. 상태가 반복될 수 있고요. 뭐 황사를 기후변화 뭐 기후지구온난화랑 직접적인 그걸로 뭐 이렇게 선형적으로 100%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뭐 황사 같이 이런 좀 불편한 이런 기상 조건들 그리고 위험한 기상 조건들은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기후위기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중국이 원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충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황사에 관련해서 중국 언론에서 중국발 아니다, 예, 몽고발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혹시 요 황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 쪽 기상 담당자하고 좀 협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되는 상황입니까? 뭐 중국 쪽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황사 관측소도 있고요. 네. 중국하고 몽골 쪽에서요. 아. 우선 관측이 제대로 되고 그쪽이 사실은 경로가 네. 되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중국발에 대한 부분들은 일종의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발에서 뭐 중국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고 예. 또 다른 관점에서는 중국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경로를 얘기하는 뭐 시발점, 출발점으로 얘기할 때는 중국발이라는 것이 황사는 맞고요. 고비 사막도 몽골 파트도 있지만 중국에서 예. 중국 쪽에 있는 영토도 있고요. 몽골 쪽에도 있지만 내이몽구나 만주 쪽에서 발원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물리적 경로를 따지자고 한다 그러면 중국발이라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황사 자체가 조금 나쁘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탓 원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국 쪽을 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황사는 미세먼지나 이런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물질, 오염 물질과는 좀 다른 현상이거든요. 일종의 자연 현상입니다. 네. 대기가 흐르고 저기압이 오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황사 자체를 가지고 이게 중국 때문에 뭐가 됐다는 그 원인 쪽으로 중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이동 기상청장이 얼마 전에 하셨던 요 얘기. 기후변화는 세계 종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요런 언급을 제가 하셨던데. 종말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뭐 종말론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심각하다는 거죠, 기후변화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경각심이 어떤 거냐면 왜 날씨는 사람에 따지면은 기분이고요. 네. 기후는 사실 장기간의 그거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따지면은 성격이라고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신지.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 친구가 뭐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건 농담 반 진담 반 예. 비슷하게 기후 위기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농담 반처럼 이렇게 사람에 비유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이제 뭐 종말론까지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쉽게 하는 차원이고 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문제입니다. 큰일 났어요라는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네. 저희 같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 일반 국민이 느끼는 그 심각성하고 네. 우리 유이동 청장 같은 초전문가가 느끼는 심각성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기후변화 큰일 난다며 조심해야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글쎄요. 상황인가요? 저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네. 근거로 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교과서 같은 IPCC 보고서가 뭐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산업화 이후에 지금 100년 동안에 15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100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지금 150년, 100년 동안 분명한 사실이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구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뭐 온도나 해수면 기온이 그리고 네. 해수면 온도도 근해에 있어서는 더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항상 이렇게 저희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는 좀 뭐 1.5배에서 3배라고 그러면 3배에 맞춰서 꼭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다. 하여튼 데이터로서 얘기할 때는 조금 속도도 빠르고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럼 예. 뭔가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도 뭔가 대책은 준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부터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뭐 중심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감축 부분이 최대한으로 탄소 이제 감축이요? 예, 네. 감축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탄소량을 가지고도 올라가는 온도나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적응적도 우리가 꼭 감소에 다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어떻게 적응하는 분야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활에서 뭐 하나라도 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네. 덜 써야 됩니다. 에너지 같은 덜 부분들을요. 써요? 예. 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반팔만 입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여름에 뭐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에너지부터 좀 덜 쓰는 그거를 한다 그러면 일단 네. 감축 쪽에 노력을 하는 만큼 일부라도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을 속도 자체는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 뭐 단편적인 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백두산이 뭐 네. 100년 만에 100년 분화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900몇십 년 때 백두산 대분화 얘기하면서 예. 일본까지 당시에 일본 홋카이도까지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발해가 그것 때문에 망했느니 아니니 그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다시 한번 네네.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하는 거를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 아주 일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100년 주기설이 좀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요. 영화도 그래서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백두산. 근데 뭐 영화나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괴담 자체가 이게 증폭이 되면서 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좀 호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저께 저희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100년 주기설이나 이런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분명히 마그마도 지금은 현재 조금은 더 안정화돼 있는 몇 년 네. 전보다는 더 추세다 하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담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건 어떨까요? 며칠 전에 우박 쏟아졌잖아요. 네. 남부 지역에 부산에 30분 떨어졌다는 거고 많은 나라에 나오는 우박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네. 이게 봄 총장님 나오셔서 제가 별게 다 궁금합니다. 봄에 사실은 대기가 이제 점점 따뜻해잖아요. 지상이. 근데 상층은 아직까지 겨울 방구라고 그래서 찬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박은 이게 하층하고 상층의 공기 네.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났을 적에 상하층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아주 뭐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봄, 가을, 뭐 여름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자, 우박 많은 나라의 우박을 보신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아,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희동 기상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